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월 초 국정운영 방안을 밝히는 연설에서 국가안보 전략 개정을 지시했으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월 27일도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이란 2013년 아베 총리 시절 제정한 것으로 일본 외교안보의 중장기적 기본 지침이 됩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자위 목적으로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적국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뜻합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전쟁, 무력 행사, 전력 보유 포기를 명시해 놓은 자신의 헌법 구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더니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는 끊임없는 무력 증강을 해왔습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여기에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선제 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 국가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이 호시탐탐 재침 야욕을 드러내는 곳은 여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4월 중국과 대만의 대립 격화로 발생하는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될 경우 안전보장관련법을 준수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주변 지역 정세 격화를 대륙 침략 전쟁 개시의 구실로 삼으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면서 일본이 중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충실한 돌격대로 나서며 동북아 일대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냉전 구축을 자국의 군국주의 부활의 계기로 삼으며 각종 합동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프랑스와 함께 다오이다오 탈환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 일대에서 사상 최초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은 미국의 선제 타격 계획인 발사 외편 전략에 적극 부응하는 전략으로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의 선봉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문재인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심각함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거대한 촛불 항쟁에 직면하여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감시체계의 실시간 정보 공유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는 일본은 우리 사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자 한국에 경제보복을 했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지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엄포를 놓았지만 다시 재연장하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3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는 6월 알래스카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태평양 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에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참가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호주 앞바다에서 실시된 텔리스만 세이버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유린하고 국민의 조건의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 대국화를 노리며 집단적 자위권과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하려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평화 파괴의 주범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현재를 신냉전이라 부릅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으로서 전쟁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일본, 그리고 자국의 동맹국들을 추축국으로 묶어세우며 중국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가속화하는 미국으로 인해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각 축장에 한폭탄에 놓인 한반도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현명한 외교 정책과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지금은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쿵짝이 맞아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를 군사 갈등의 격전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임기를 몇 달 안 남긴 문재인 정부가 12월에 차기 정부에 넘겨줄 유산을 정리해서 발표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파탄, 역대급 군비 증강, 한미일 공조 참가가 뭐가 자랑이라고 남길 유산이라는지 코웃음이 날 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가 아니라 남북공조에 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